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지난주는 전체적으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어서 기분 좋게 장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보라색 121선 위로 올라오면서 3200선으로 다시 올라와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보라색 장기 평선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매수세로 1000포인트 위로 회복해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번 하락장에서 다음 종목들을 새로 담아보았는데요. 서울 반도체, 솔루스 첨단소재, 이오테크닉스, LG전자, NC소프트, 정찰병으로 소량 진입한 상태인데 솔루스 첨단소재와 LG전자는 벌써 5%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라 소량 진입이 아쉽기도 하지만 내일장에서 더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욕심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투자해 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보유 종목 중에 가장 크게 상승해준 종목은 KG모빌리언스인데요. 장중에 12,900원까지 약 27%까지 상승하였다가 눌림이 나오면서 전일 대비 약 20% 상승한 12,200원의 장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기분 좋아서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업로드도 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KG모빌리언스에 대해서는 가까운 목표가로 13,000원에서 13,500원 부근으로 약 25에서 30% 수익률로 구독자분께 댓글 달아드렸었는데 13,000원에 살짝 미치지 못했지만 근접하게 와주어서 괜히 더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KG모빌리언스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6개월 전 3월 4일 업로드 영상에서 SK텔레콤과 함께 상승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SK텔레콤의 경우 당시 영상 업로드 이후 3월 말부터 상승하여 고점 33만 9,500원까지 약 39% 상승하였고 저는 4월 중에 두 번에 나누어 분할 매도하여 전체 수익률 약 25%의 수익을 내고 나온 반면 KG모빌리언스는 한동안 움직여주지 못하여 한편으로 혹시라도 제 영상을 참고하여 진입하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영상 업로드 이후 약 6개월 만에 지난 9월 3일장에 20% 급등한 모습 보여주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KG모빌리언스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틈틈이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와서 지난주 금요일은 기분 좋은 장이 되었는데요. 지난 7월 11일 전자결제 관련하여 영상을 업로드 하였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영상이 되었지만 지난 영상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전자결제 관련 섹터의 주가 움직임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당시 전자결제 관련 종목을 다루어 보았던 이유로는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한국정보통신을 살펴보는 김에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그럼 당시 영상과 비교하며 한국정보통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한국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이 구간에서의 매매로 차익 실현을 낼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위험성이 클 것 같다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부근에서의 매매 차익을 낼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하락하여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은 실적이나 보고서 전망 잘 살피시면서 9,000원, 8,740원, 8,31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시는 쪽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선정한 종목은 NHN,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인포바인 4종목이었는데요. NHN에 대해서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클라우드 사업을 주시하며 중장기 투자로 당시 매수점은 77,500원 부근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주었지만 미국의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이야기로 증시 전체가 영향을 받으며 크게 하락하였고 추가적으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13% 하회하며 추가 하락을 견인하여
지난 8월 20일 저점 66,900원을 찍고 반등하여 9월 3일장 76,600원에 장 마감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완전히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되며 69,300원 부분을 잘 다져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추가 매수는 어느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는지 확인 후에 고려해 보아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NHN은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며 재무 건전성도 괜찮은 기업이라 생각되므로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큰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며 투자 중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은 길게 보시고 저점에서 조금씩 잘 모아가시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현 시점에서의 의견일 뿐이니 증시 상황이나 모든 변수에 의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서와 실적 그리고 뉴스 등을 잘 살피시면서 투자 전략을 잘 조정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G 이니시스는 23,300원 부근을 지지선 겸 매수자리라고 볼 수 있으며 적극적으로 본다면 28,000원 부근으로 의견 드렸었는데요. 영상 업로드 이후 상승하여 7월 21일 고점 23,500원을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8월 2일 발표된 KG 이니시스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으로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은 환율과 증시의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진 부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KG 이니시스의 실적이나 재무 건전성을 양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19,250원, 18,150원 부근에서 매수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지지선을 1,200원, 저항선을 11,400원으로 저항선 11,400원을 상향 돌파해 줄 시 본격적인 상승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증시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지만 이내 1,200원 지지선까지 끌어올린 후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로 9월 3일장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3,000원에서 13,500원 부근을 보고 있었는데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해서 9월 3일 금요일장에서는 매도 없이 관망하였고 9월 6일 월요일장에서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이 끝난 거라면 9월 6일장에서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갭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전 저항선으로 보고 있던 11,400원 부근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저항선이던 11,400원이 지지선이 되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16,000원에서 18,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며 매도 전략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포바인인데요. 인포바인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은 매우 좋아 보이나 타 종목들에 비해 매출,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고 이야기 드리며 당시 차트상으로 흐름은 좋아 보이나 거래량이 2,000주에서 5,000주 사이로 많지 않은 점이 아쉬워서 따로 매수점은 잡아보지 않았는데요. 7월 30일 거래량 20만 주, 8월 3일 98만 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여 고점 32,750원을 찍고 9월 3일장 전고점 대비 약 26% 하락하며 24,250원장에 장 마감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전 의견과 동일하게 재무상으로는 나빠 보이지 않으나 동일 섹터에서 굳이 이 종목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전자결제 섹터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는데요. 월요일장도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장이 완전 회복했다고 보긴 어려우며 연내 테이퍼링과 한국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아직 존재하니
무리하지 마시고 적절히 잘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